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탄핵에 이어 수감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27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딱 6일 만인데요. 이번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전면 투쟁을 예고했던 목소리들, 친박계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투쟁에 제일 앞장에 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저에 가 계시는데 21시간 경찰 수사받고도 사죄해 오시면서 웃어주시는 그러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또 얼굴을 뵙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응원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상처난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적인 절차보다 더 궁금한 건 바로 지금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예상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아마 변호인들은 좀 뭐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을 뭐 유추해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거의 90% 이상이라는 게 예측이라는 게 어떤 뭐 법조 관련자들의 다 이야기였던 거 보면.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무죄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자체를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뭐 적극적인 소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뭐 몇몇 사람하고만 이제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뭐 손범규 변호사에게 방송 직전까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상태긴 한데 그렇죠. 검찰 조사 이후에 분명히 진실은 드러나고 그렇죠. 있다.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었는데 네. 좀 지금 상황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위까지 표현했는데 그렇게 그 공치사를 받은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끝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변호인단이 너무 약하다 이 소리를 했는데, 약하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가 없다. 검사 출신의 변호인단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물론 전과나 예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호인 이 없다는 뜻이죠. 최소한 검찰의 분위기가 구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지, 어땠는지, 언제 이게 발표됐는지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더 놀랍다 뭐 이런 반응도 사실은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부메랑이 된다는 거죠. 좀 정중동하고, 만약에 이 검찰에서 좀 더 그 선처를 요구한다면 이런 발언보다는 좀 더 자중하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유효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 영장을 청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 정말 그 모르는 그 검찰의 그 수사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랴부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아까 김진태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라는 저 얘기도 했어요. 저 최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이제 말들을요. 결국 그 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건이긴 하지만 일단 법정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어떤 증거와 관련되는 진술, 이와 같은 것으로 증검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그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그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저와 같은 장외의 어떤 여론전을 벌인다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다가오는 지금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근데 저 친박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무슨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무슨 마마 그냥 무슨 사약 찾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국민들 그다음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고 그 검찰 얘기를 하고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게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갖다 가슴에 대못이 지금 찔렸는데 그 대못은 안 보이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슴에 보이는 대못만 보입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몰아가려고 하고 또 국론 분열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게? 일단 저희가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반응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부터 본질로 가봐야겠죠. 과거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이제 섣불리 예측할 수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변호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의 대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예. 법원에 가서. 예.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소명을 하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네, 최 변호사님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그 삼성동 사저에서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뉴트럴한 단어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인데 결국 원칙적으로는 법정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조 비리 관련해서 최유정 전 부장판사나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후배 그 재판장한테 어떤 부담을 주기가 싫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안 나갔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나가서 소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무고하고 지금 뭐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는 것이 어떤 충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 맞죠. 다만 그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라도 보여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거기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마지막 소명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 있는 이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아까 그 오전에 방금 전에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삼성동 자택 앞으로 다 집결하라라는 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동 자택 앞도 좀 그렇고요. 아까 이 시각 삼성동 자택 앞 안 내부를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유영하 변호사 측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마 대통령을 설득해서 웬만하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저희 시각 삼성동 자택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검토를 7시간이나 하면서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조서를 외운 것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변호인단에서도 충분히 영장실질심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변호인 측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1차에서는 이제 기각이 됐고 2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강이 돼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공범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예. 아마 대통령 입장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과연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뭐 풀려날 것이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면 그럼 결국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아서 가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도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안 나올 거라는 보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차피 하더라도 영장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정에서 그냥 가리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고위 인사들이 보면 주로 그런 선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차하게 영장실질 실질을 봐서 또 기다렸다가 또 영장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수감이 되고 이런 모습에 뭔가 구속에 연연하는 듯한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관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최 변호사님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나온다 하면 경비나 경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상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영장 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 정도 기일이 잡힙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재판 여전히 탄핵됐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호 경비를 위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21일 날 검찰에 출두가 있었지만 한 주 전에 해서 준비 작업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통상은 하루 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대로 경호 경비와 같은 그런 준비 차원에서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2004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인재 전 그 자민련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논산에 있는 그 이인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이 가스통을 들고 못 나간다 하면서 그 농성을 벌인 사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박사모에서 이미 다 집계를 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영장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작업도 상당 부분 필요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보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최 변호사 말씀하시는 그거를 지금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는 아직 구속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을 달랠 수가 있어요. 난 이제 그 재판을 받으러 간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포기하고 그냥 있다가 구속되면 어떻게 되죠? 체포하러 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택에서 체포 당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저 삼성동 자택으로 갈 와야 거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지지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십자를 받겠다고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결정이 되고 구속이 결정이 되고 체포하러 왔다. 그랬을 때 지지자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못 나간다라든지 거기서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오는 게 지지자들의 어떤 격한 어떤 것을 달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고 그냥 버티다가 구속영장 체포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최 변호사님 모레 뭐 얘기 들어보면 모레 나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본인의 구속 여부, 진짜 구속 여부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서는 그 고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포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정호성 또 그 최유정, 홍반표 이분들은 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구속 긴급 체포나 이런 걸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인신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사저에 있는 물론 비록 사실상 유폐돼 있다고 하지만 사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조금 됐어요. 이르면 모레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 과거 발언을 보면서 지금 심경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하게 되겠죠. 본인의 명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러면은 일점에 구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올림머리부터 지금 고민스러워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굉장히 그 자존이 센 그 박 전 대통령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어떤 그 극단에 이런 얘기도 오고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모든 변호인단과 또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불구속 재판을 위한 그런 걸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묘 며칠간 앞으로 하루 이틀간에 굉장히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투쟁을 가기 위해서 나는 불구속 재판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박 의원들 뭐 조원진 의원이랑 전부 다 와서 집 앞에서 농성하고 영장을 갖고 넘어가고 지지자들이 갔다가 이인재 의원들처럼 물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오겠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그럼요. 그러면은 정말 전직 바로 엊그저께 파면되어 나온 여성 대통령을 정말 막 체포영장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박 전 대통령께서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가 통합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저는 해주시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고민이 많았을 이 김순환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 모습 궁금한데 그 모습부터 보시죠. 총장님 결심만 남으셨는데 신속하게 좀 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넘기실 것 같은데요. 취재진이 오늘 넘기실 계획이냐 그랬더니 안 넘겼잖아요. 저 불과 몇 시간 뒤에 11시 27분쯤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 증거인멸 부분이 많이 관심이 되는데 이현정 의원. 네.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뭐 이 자신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선의로 한 것이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쪽에 봐서는 그런 쪽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봤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사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어떤 여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검찰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할 때 사안의 중대성도 볼 뿐만 아니라 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인하는 쪽 제가 뭐 옛날에 이제 검찰 출입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로 혐의를 많이 시인하면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 같이 전혀 공범들이 전체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전혀 시인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영장 안 친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검찰 발표를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그 점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인멸을 우려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그 1기 그 이영렬 특조반하고 특검이 있었고 10만 쪽의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뭐가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청와대로서 나왔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미 다 돼 있지만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증거인멸할 그 위험이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아마 영장 청구를 했을 때에 검찰과 이 그 변호인단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속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 구속되지 아니한 사람과 밖에 있으면서 계속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결국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그 창과 방패의 논리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구속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맞받아칠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좀 전에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구속된 사람들 이외에도 아직까지 그 증거는 많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잠재적으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앞으로 법정에서 또 다퉈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조금씩 이제 맥락들이 잡혀가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지금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일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1일에 1박 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갔고 6일 만에 오늘 3월 27일 월요일 11시에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청구가 됐어요. 아직 저 29일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르면 모레쯤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피의자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30일 새벽쯤 그러니까 29일 밤 넘으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될지 말지가 저 30일 3월 30일에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네요. 예, 민 원장님, 6일 만에 지금 영장 청구 방침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 김순환 검찰총장이 대선 일정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좀 빠른 게 아니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몇 주를 지금 지나서 한 3주 넘게 그렇죠. 장고를 하다가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다. 물론 사례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바로 체포영장이 돼서 그 구치소로 바로 들어가서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노태우 또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이 있었고 2차 소환이 한 10일 뒤에 또 있었고 그런 말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좀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그 검찰로서는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아까 일정에서 보면 뭐가 겹치냐면 자 3월 29일, 그러니까 3월 30날이나 31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치면 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소입니다. 그럼 2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신병을 해서 신병 확보해서 그 다음에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수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수의를 입고 박 대통령이 검찰로 소환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4월 20일까지예요. 그러면 4월 20일까지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되죠? 각 당 후보들은 4월 초면 다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순회 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죠. 유세하면서 서로 그렇게 막 경쟁을 하는 그 속에서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늦어진다? 일주일 늦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월 초가 돼요.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투표일에 가까워져요. 5월 9일 대선에 가까워지죠. 투표일에 가까워져. 그러면 김순환 총장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투표에서 가장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늦출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차라리 더 빨리 해서 투표일과 멀어지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면은 사실 대선 수사에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수의 입은 모습이 카메라 노출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검찰청으로 불러 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출장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고향으로 갔다가 바로 안양구치소에 했을 경우에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때도 이른바 출장 수사로 해서 대검 중수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안양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 노출됐을 때는 음으로건 양으로건 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정확히 보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영장 실질심사 나올지 말지 그것도 주목되고 이르면 30일 새벽이라니까 이현정님. 네. 만약에 구속 수감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 일단 지금 서울구치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금 피해자들은 이제 서울구치소 구속돼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구치소가 가장 이제 중심적인 구치소이기 때문에 지금 안종범, 정호성 같은 경우는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최순실 씨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아마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된다라면 다른 것보다는 일단 서울구치소가 워낙 상징적이고 또 대표적인 구치소이기 때문에 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아마 교도소 내부에서 상당히 관리가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큰 방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피해자 똑같은 2평 크기의 독방에 이제 수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있던 아무래도 이제 면회 같은 거 온다든지 뭐 변호인 접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구치소 내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범들과 함께 뭐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겠지만 어쨌거나 내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참 전직 비서실장, 최순실, 뭐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한 교도소에 있는 저기가 이러한 상황이 사실상 됐어요. 청와대였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만약에 최 변호사님 법원이 이제 영장 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 뭐 중형 선고로 이어질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뭐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공소 사실 범죄 구속에 처지는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르와 K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영장 그 범죄 사실이 뇌물이 아니고 이영렬 특검에 했던 것처럼 그 강요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정유라를 비롯한 최순실 씨 일가를 삼성이 지원했던 그 부분을 뇌물죄로 의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200억이 넘기 때문에 뇌물죄가 5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에 대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구속 발부의 필요성이라는 측면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장을 좀 다르겠죠, 해야 보는 되는 시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는 달리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드렸듯이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도주 우려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탄핵까지 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양측에서 아주 피 튀기는 그 어떤 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2시간 전쯤 결정이 됐는데요. 이 구치소 안에 이 인물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견서만 조금 됐을 뿐이라고. 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십니까?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증인.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그러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종우 실장님 네네. 심경의 변화가 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경의 변화가 많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출렁이는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어떤 측근이 이 전하는 보도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혹은 박 대통령을 변호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반면에 또 다른 언론에서는 또 다른 측근을 통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쓴 바가 없다라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네네. 라는 이야기도 또 흘러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또 이 최순실 씨가 심경이 지금 일상적이지가 않다. 계속 뭐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사실은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탄핵이란 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 형사상 불소출하는 그런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자,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된다 했을 때, 그 이후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거든요. 20일 동안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때는 사실 이 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증언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 이후가 최순실 씨로 봤을 때는 계속 자기가 항변을 계속 할 거냐, 혐의를 계속 부인할 거냐, 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이 죄는 인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라든지 해서 거리를 둘 수도 있느냐의 고비가 지금 달려 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구속되는 건가요?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죽지 못해서 한다라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흐름이 좀 바뀌면서 최순실 씨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뭐 민 원장님 저희가 최순실 씨 이야기까지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뭐 당연한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유감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들과 비박들, 지금 남아 계시는 비박들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더 심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더 큰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그 검찰이 거듭나는 자세로 이번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영장을 일단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사필 규정이라든지 또 안은 정말로 그 박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법감정에 충실하다든지 이런 그 톤의 그 반응이 나온 걸 보면은 일단 그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그 이쪽 야권이랄까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일단 당론이 뭐 불구속이었기 때문에 뭐 유감 표명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삼성동 자택 한번 갔었는데 또 보면 저희가 조금 다른 측면을 볼게요. 오늘 저렇게 목련이 폈습니다. 예. 참 역설적이게도 오늘 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자택에는 목련이 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서 많이 충격적입니다. 삼성동 자택에도 봄은 왔는데 아직 분위기는 더 겨울이 된 것 같아서 봄 하니까요. 봄을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오늘은 비록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 이현정 네. 의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격적이다. 뭐 아직 이 사실 판단에서 좀 더 자유롭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을 때 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목련이 피었다는 사실 목련이 보면 좀 단아한 자태가 있으면서 사실 유경수 여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참 여러 가지 회한들이 많이 오고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틀간에 뭐 만약에 29일 한다고 하면 정말 이 기간 동안 마지막 어떤 신라 같은 희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뭐 어필한다든지 반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잖아요. 사실 검찰의 지금 조사 결과도 보면 그렇고 특검 헌법 헌재도 보면 그렇고 대통령의 어떤 이 결정 이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설명하거나 해소하려고 했던 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도 뭔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늘부터 더 뜨겁게 목소리가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선 국면과 연결돼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다 차기 정권에 들어서면 차기 정권에 또다시 이 문제가 큰 어떤 짐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보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위를 매일 할 것이고 예.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기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아마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속보 얘기로 여러 가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